요괴가 나오는 애니 중에 최고로 재밌는 작품, 인간이 되고 싶다고 외치는 배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요괴 인간들의 비밀들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68년 10월 7일부터 1969년 3월 31일까지 일본 우찌 TV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이고, 당시 일본의 브라닥지 호러물 요괴붐에 편승하여 탄생한 작품이죠. 한 에피소드당 25분씩 총 26화가 방영되었으며 당시 2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동양방송과의 합작으로 일본 측 스텝을 동양방송의 동화 제작부에 투입하는 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동양방송을 통해 1970년대에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1990년대 만화영화의 벚꽃붐을 타고 후반 케이블 방송에서도 방영된 바 있죠. 1970년대 소년중앙에서 김우영이란 이름으로 해적판이 연재된 바 있고, TBC에서 방송될 때 제목은 요괴인간이었고, 그래서 해당 제목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줄거리는 19세기 초한 과학자가 보다 강인한 육체와 바른 마음씨를 가진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하여 실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학자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숨지게 되는데, 실험에서 쓰였던 배양액에서 뱀, 베라, 배로 3명의 요괴인간이 창조되고, 3명은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며, 여행 도중에 인간을 해치는 많은 요괴를 만나 퇴치하며 때로는 요괴만도 못한 인간 말종들도 만나게 되지만 3명의 노력으로 인간들을 구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추악과 겉모습 때문에 인간들에게 감사를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날 때도 있다고 하네요. 뱀은 3명의 리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착한 일을 하며 언젠가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힘이 매우 세며 인간으로 변장했을 때는 중저머를 쓰고 지팡이를 지닌 신사로 변장하죠. 싸울 때는 지팡이를 칼처럼 휘두르고, 전투력은 3명 중 최강자로서 막타를 주로 담당하며, 제목만 보면 뱀이 주인공이지만 극중 역할은 주동 인물이라기보다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가까우며, 그게 클라이막스에 짠하고 등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고,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주인공은 여러모로 미숙해 중종 사건에 휘말리는 배로이고, 겉모습을 우연히 만난 나그네의 모습을 카피한 것이라고 하죠. 베라는 평소에는 보라색 드레스의 여인으로 변장하며 무기로는 채찍을 쓴다고 하며, 가족으로 가장할 때는 어머니 역을 맡으며, 에피소드 중에 쓰레기만도 못한 악인들을 만날 때는 인간의 추악함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요괴로 변신할 때는 주로 냉기 같은 것으로 공격하죠. 또한 환각을 보여주는 능력도 있고 치유 능력도 있어 힐러 포지션이기도 하며, 금방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되살려내는 능력도 있고, 겉모습은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은 범죄 조직의 여두먹의 모습을 카피한 것. 배로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으로 변장할 때에도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언제나 인간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중간에 위험에 빠진 인간 어린이를 구해주며 친구를 사귈 뻔하지만 요괴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져야만 했고, 아이답게 호기심이 많은데 수상한 인간들을 우연히 봤다가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사건을 목격한다거나 하는 등 사건에 말려들 때는 항상 배로의 호기심 때문일 때가 많고, 겉모습은 죽은 아이의 것을 카피했죠. 요괴 인간은 황금박제에 이어 일본의 제1동화와 한국의 동양방송의 두 번째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배경으로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일본에서 온 베테랑 애니메이터들이 한국의 동양방송 업무 10층에 설립된 스튜디오 정사와 80명의 기초부터 가르쳐가면서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일본의 제1동화가 기획하고 만든 작품의 하청 작업이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황금박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요괴인간 뱀이었죠. 전자 황금박지보다는 한국제 스태프들의 수준도 올라서 요괴인간에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작품에 참여했고, 특히 80명의 한국인 스태프에는 유일하게 16살의 소년이 있었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작가 감독은 배로의 파트를 맡겼고, 배로의 풍부한 표정과 역동감 있는 움직임은 이 소년의 감성의 덕분이었죠. 그리고 작품의 이국자 분위기는 일본인에게는 없는 한국인의 발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기 때문이고, 일본에서 파견해온 일본인 스태프 중에 한 명이었고 작가 감독이었던 모리카와 노부히데 씨는 이런 제작 사정사 요괴인간은 한국사 애니메이션이나 마찬가지며 일본으로 역수입된 작품이라고도 평했죠. 요괴인간은 시청률은 순조로웠지만 일본에서 제작 중단 통보가 온다고 하며, 문화 교류라는 명목은 허울 뿐이었고 실상은 일본 측의 하청업이었는데 제1동화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작비 절감은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후 두 회사와의 합작 관계는 끊어진
달라진다고 하며, 그러나 제1동화에서 파견 후 스태프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애니메이터들 이상의 열성을 가지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화를 받게 되고, 점차 이들에게 연출이나 작화의 핵심 노하우까지도 전수해주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당시 양성된 애니메이터들은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의 하청 작업뿐만이 아니라 로버트 태권브이 등 한국 작품의 제작에도 참여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의 부흥기를 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당시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한 일본과 한국 스태프들의 관계는 이후에 본격적인 하청 시대를 거쳐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의 판권 관계까지 그 영향을 들이우고 있죠. 제1동화는 원래 다이이치 기획 소속의 실제작 담당 분야였는데, 제1동화는 이 작품을 끝으로 해체되고 현재는 아사히 통신사와 합병한 ADK로 상호 변경하고 애니메이션의 기획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가 되었죠. 마지막 회에서 마을 하나를 차지한 요괴 자매의 저택에서 요괴 자매를 처치하면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하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을 빼내고 그 몸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요괴 인간들은 타인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착한 결론을 내리는데, 이때 요괴 인간들을 의심한 마을의 인간들이 저택에 불을 지르고 3명의 요괴 인간들은 이불 속에서 사라지죠. 불에 타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출했을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정도의 열린 결말. 2006년 판에서는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은 같으나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요괴 인간들을 보며 좀 더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긍정적인 묘사로 마친다고 하죠. 초초 한국 방영 시기엔 아직 컬러 방송이 시작하기 전이라 흑백으로 방송되었고, 덕분에 시청하다 어린이들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는 의견들이 있고, 당시 TBC 성우 국계 소속 1기에서 5기 성우들이 각종 배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2011년 9월 실사 드라마화가 결정되었다고 하며, 주인공인 요괴인간 3인만주 뱀의 배우로 카메나시 카즈야가 내전되었고, 주연 3인만주 베라와 베로의 비주얼이 선행 공개되었는데, 실사 드라마화에 대한 일본 내세세의 반응은 당초에는 원작 이미지와 맞지 않는 캐스팅이다, 학교 축제 수준이다, 도대체 누가 타겟층이냐 라는 듯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고, 특히 카메나시 카즈야가 뱀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원작에서 뱀이 보여준 중후한 카리스마를 제대로 살리기는 하겠느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 의견이 적지 않았으며, 대체로 원작의 캐릭터를 무시한 미스 캐스팅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도 그럴 것이 원작에서 뱀의 인간형 모습은 중후한 중년 신사인데,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카메나시를 캐스팅한 바람에 이미지가 박살난다며 까는 평이 상당히 많았죠.